초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내용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즉 시기로 보면 한 2학년 여름 정도 아니면 2학년 겨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그 전까지는 더하기 빼기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별로 교과 문제집 자체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1학년 내용은 수학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모라고 부른다던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곱셈을 배우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2학년 2학기 또는 그게 조금 어렵게 나눗셈과 관련지어서 나오는, 사실은 2학년 2학기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어쨌든 3학년 1학기부터나 이렇게 두 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과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 이전에 해야 되는 학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학년 2학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수학이 아니라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수학이라면 저는 사고력 수학 같은 좀 교과가 폭넓게 가르치는 시기는 아니니까 오히려 사고력 수학처럼 좀 폭이 넓고 깊이도 있고 이런 책들을 공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때가 그런 방식으로 사고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뭐 체험 수학이라든가 교구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죠. 그게 합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발전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겠죠.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또 이 영상을 한번 남길 예정인데, 어찌되었든 교과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양한 학습 그리고 즐겁게 하다못해 집에서는 보드게임도 좀 많이 해주시라,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을 시작하고 나서 로드맵은 문제집을 기본 2권을 생각하세요. 한 학기에 개념을 익히는 한 권, 그 다음에 심화를 하는 한 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이가 수학적인 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심화 한 권은 가장 어려운 한 권으로 정했다면 개념 한 권은 또 제일 쉬운 책이 아니라 중간 정도 되는 책으로 정하면 되겠고요. 아이가 수학에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념서는 좀 쉬운 거로 선택하고 심화서를 제일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밑에 수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때 로드맵은 어떻게 짜시냐면 한 권은 6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주에 한 단원을 공부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12주가 나오는 거죠. 12주면 3달이죠. 그러면 한 학기에 2권을 본다고 하면 이 3달 3달 이렇게가 되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2개월이 되죠. 그러면 선행을 하거나 이런 시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유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집 한 권이 6단원인데 2달 정도를 잡는 거예요. 약 8주 정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운 것은 한 단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시간을 더 둬서 한 8주 정도를 목표로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학기가 4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이 8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월이 남습니다. 이 4개월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선행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점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한 2달 정도는 아이 약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선행은 그렇게 필요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 4개월 동안 특히 아이가 약한 부분 아니면 문장지에 관한 뭐 책들을 시켜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선행을 계획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 4개월만큼은 선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 그대로 8개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참 잘해요 아이가. 그러면 2개월이 아니라 6주 정도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4개월 정도로 해서 처음 교과 공부할 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게 습관이 되고, 학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습관이 되고 하면 점차 아이들이 적응이 되고 빨라질 거예요. 그러고 잘한다. 그러면 6주 정도로 줄이면서 이제는 이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3-3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유가 생겨요? 다른 책을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교과의 심화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화책들도 더 할 수 있는 여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은 지난 연산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연산 얘기를 했었지만, 이 교과를 시작하고부터는 3학년은 그래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3학년 전후에 연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학년에 나오는 큰 수의 계산, 3학년에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부터의 어떤 큰 수의 계산은 아이가 따박따박 하든 아니면 빨리 하든 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푸는데 계산해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이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개념, 그 다음에 심화, 예, 이렇게 교과에 대한 로드맵을 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요렇게 짜면 8개월을 짜면 3학년 때는 한 12월 정도부터 한다. 그러면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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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3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따박따박 해가면. 그렇게 하면 아마 5학년 여름 정도에 초등이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5학년 2학기 정도에 중등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어느 지역이나 요즘엔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선행을 안 하는 데는 없죠. 예. 잘 해나가서 그 정도라고 하면 적절한 선택일 거고요. 만약에 강남 내지 강남의 주위 수도권 이렇게라고 하면, 사실 학원에 찾아가 보면 좀 잘한다는 아이들은 5학년 정도면 거의 다 중등을 들어가고, 되게 잘한다는 아이는 사실 4학년 정도에 중등을 들어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 아마 주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잘 따라온다 하면 거기에 하면 되고요. 하지만 이 선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4학년에 중등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재고를 목표로 할 아이다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그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빨리도 계획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중등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기준이 중요하고, 중등은 제가 아까 안내드린 5학년 여름 정도에 시작했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중학교 거를 몰입해서 하면서 중3 그 정도 진도면 중3 끝날 때 고등학교 공부를 한 번씩 다 어느 정도 심화까지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5학년 중에 중등을 시작한다는 걸 기준으로 두고 한 2학년, 3학년부터 요 시기까지를 초등의 공부 기간으로 로드맵을 짜면 됩니다. 심화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이 질문, 이런 설명은 가정학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심화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답변 드릴 게 없어요. 학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그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심화학습을 잘하는 방법은 오답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오답에 대한 관리는 아이가 잘 못 푼 문제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어떻게 리뷰를 할지 이런 부분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심화학습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심화학습지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또는 앞에 개념 설명을 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풀 때 아이에게 요구하는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할 때는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가정학습이라고 하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 같이 공부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참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다고 해요. 아빠가 주말마다 수학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중등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집을 뭘로 하면 될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했는지를 얘기하다가 제가 막 웃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장 어려운 교과 학습지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책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한 다음에 제가 로드맵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집에서 하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은 어려운 거 해야지. 집에서 한다고 쉬운 것만 하면 안 되지. 내가 도와주니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한 권 정도까지는 할 수 있더라. 그렇게 공부는 해왔어. 그래서 집에서 하면서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배우는 무엇인가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의 심화에서 벌써 연립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대놓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옆에서 도와줘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화학습은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어떤 포인트에 당연히 이거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즐겁게 생각하면서 좀 간결하고 분명하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